예,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시죠? 이제 겨울이 확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던 요 지퍼가 달린 소품 지갑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요 지갑 기준으로 이렇게 안감과 겉감 두 가지 패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달릴 날개 패턴 요것도 만들었습니다. 요 날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합봉할 때 미싱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중간에 반이 분리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손바느질 하시고 분리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은 요거 원 패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모양, 만드는 법은 동일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렇게 지퍼돌이 소품 만들 때 흔히들 우리가 지퍼를 여기에 겉감과 안감 사이에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방법 중에 지퍼 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요 지퍼 틀이 만약에 있게 되면은 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 때 지퍼를 붙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량 생산 공장에서는 요런 제품당 요런 틀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지퍼 틀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이렇게 보면 코너에 지퍼 모양이 둥글게 예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있고요. 지퍼 틀이 없이 손으로 붙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손으로 붙이게 되면은 붙일 때마다 약간 모양의 편차가 있고요. 보통 손으로 붙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퉁이가 약간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둥글게 딱 맞춰서 붙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퍼 틀을 만들기를 권하고요. 이 지퍼 틀을 만드는 법은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이해해 두시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퍼돌이 장지갑 있죠. 지퍼돌이 장지갑에도 이 지퍼 틀을 이용하면은 예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퍼가 들어가는 제품에는 지퍼 틀을 이용하면 작업 속도도 높이고 모양도 만들기 쉬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일단은 여기 가죽 패턴은 우리가 다 먼저 만들었으니까 지퍼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지퍼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요 사이즈 내는 방법 요거 잠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 지퍼 틀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우리가 지퍼 틀도 요 크기 만드는 거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틀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틀의 외곽 사이즈. 요 외곽 사이즈는 요 기존 제품의 사이드 외곽 사이즈랑 동일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동일하면 되고 요 높이 부분은 느낌적으로 한 2, 3mm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퍼 틀을 놔두고 이렇게 마지막에 요 안감을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요. 너무 딱 맞춰서 만들면은 요 끝부분, 상단 부분이 위에 붙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죽이 당겨 올리면서 밑에서 걸리면은 위에 완전 붙이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mm, 3mm, 5mm도 괜찮습니다. 약간 작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 높이는 조금 작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두께를 결정해야겠죠. 요 두께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약 한 1mm, 2mm 사이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mm, 2mm 부분
약간 이해하고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퍼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지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퍼 사이즈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패턴 만들면서 지퍼 사이즈 이해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죠, 지퍼가. 그리고 요렇게 이빨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체온 길이는 32mm. 그리고 요 사이에 지퍼 이빨 길이는 7mm 되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요렇게, 잠시만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랬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이 지퍼가 윗부분 상단에 요렇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어떻게 자리 잡느냐 한번 이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요. 자, 조금 잘 보이게 할까요? 요렇게 가죽 안감이 있죠. 이렇게 안감이 있을 거고, 지퍼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이빨이 요렇게 있고, 그죠? 자, 한번 내려볼까요? 요렇게 지퍼가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 외부 합봉할 때 3mm로 우리는 재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퍼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요게 3mm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할 거니까 3mm. 그러면 요 지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날개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는 또 3mm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3mm 생각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꺾이는 부분 1mm 정도 생각할게요. 1mm 정도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남은 게 18mm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18mm가 되는데, 그러면 요 틀을 두께를 18mm로 하면 될 것 같죠? 18mm로. 그쵸? 근데 항상 이렇게 18mm로 하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퍼가 이렇게 달릴 때 실상 내부에는 가죽이 약 한 1mm 정도, 뭐 0.6, 0.7 쓰더라도 1mm 잡더라도 1mm 정도 이렇게 잡아먹게 되죠. 18mm에. 요렇게. 그죠? 그러면 실상 요 안에 틀이 들어갈 거는 16mm 정도. 16mm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을 안 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재봉할 때 3mm 할 때 밑에 부분이 위로 2mm씩 이런 식으로 위로 모자라게 2mm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봉 땀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해서 두께는 16mm, 실제 패턴의 폭보다 가죽의 두께를 생각해서 그 실제 중간에 들어가는 크기를 16mm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는 이렇게 해서 크기는 똑같고 높이는 5mm 정도 작게 하고 두께는 16mm로 맞추면 됩니다. 그죠? 16mm로 맞추면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 홈이 전체적으로 지퍼 들어가는 쪽으로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지퍼 씌울 때 지퍼 이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퍼 이빨이 안쪽으로 이렇게 홈에 자리 잡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지퍼가 평평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 지퍼 홈 부분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조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두께는 16mm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퍼 홈만큼 이렇게, 자, 두께는 16mm고 요 홈만큼
7mm죠. 7mm를 빼주면 됩니다. 7mm 해도 되고 8mm 해도 되고, 요 지퍼 이빨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겠죠. 저는 7mm 할게요. 7mm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실제로 지퍼 틀에서 남는 거는 여기 4.5mm, 여기 4.5mm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4.5, 여기는 7mm, 여기는 4.5mm, A, B, C, 이 세 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총. 아시겠죠? 그리고 요 단차는 이렇게, 요 단차 있죠? 요 단차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5mm 정도, 5mm 정도 줘도 되고, 5mm보다 더 작아도 됩니다. 한 3mm 정도 써도 되고, 만약에 깊으면은 이게 붙으면서 또 지퍼 이빨이 아래쪽으로 너무 빠지면은 또 모양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빨만 그냥 빠질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퍼 틀 사이즈는 나왔습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겉면은 원 제품 패턴의 사이즈와 동일하고, 요 높이는 약 한 5mm, 2, 3mm 느낌적으로 조금 작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요 폭은 전체는 16mm고, 패턴의 안감도 16mm로 했네요. 맞죠? 16mm로 하는 게 맞죠? 16mm 하고, 요 폭은 16mm로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빨 부분은 7mm, 옆에 4.5mm, 4.5mm 나눠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편하게 저는 7mm 했는데, 양쪽에 나누기 쉽게 7mm에서 8mm 정도 편하시게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에 요 깊이 있죠? 지퍼 이빨이 들어갈 깊이는 한 5m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으니까 이 틀을 무엇으로 만들지,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요 사이즈가 결정이 됐죠. 지퍼 틀을 어떻게 만들지. 폭은 16mm, 양쪽에 높은 부분은 4.5mm, 4.5mm, 안에 지퍼 이빨 낑길 부분은 7mm, 그리고 겉감은 패턴과 동일하면서 높이 약간 작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기 웹텍스 사이사이에 SL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SL로 만들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한번 볼게요. SL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소재죠. 그리고 만들고 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모양이 틀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샘플로 한 개 만든다고 눈에 보이는 거 SL로 만들었고요. 두께 맞춰서. 그리고 요거에 약간 SL로 만드니까 두께가 두꺼운 소재고 편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본드 붙이고 만드니까 이게 약간 두꺼워져 버렸거든요. SL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께 권유드리는 것은 요 웹텍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웹텍스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주 단단하게 나중에 만들고도 변형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나마 만지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웹텍스를 이렇게 적층한다 그러죠. 겹치고 겹쳐서 만들 텐데요. 이제는 좀 계산을 좀 해야겠죠. 웹텍스를 겹쳐서 4.5mm를 만들고, 웹텍스를 겹쳐서 7mm를 만들고, 웹텍스를 막 겹쳐서 또 4.5, 세 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래 두께를 다 재봤는데요. 여기 나오죠. 일단은 요런 패턴, 방한지 패턴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 한 개 사용했고요.
요게 0.4T. 그리고 웹텍스 검은 게 0.6T. 그리고 지금 0.8T 노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뭐 1T, 1.2T 두꺼운 게 있을 수 있죠. 아무거나 사용이 괜찮습니다. 단, 요렇게 요 두께만 나오게 몇 장을 겹쳐서 요 두께가 나오느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은 요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면 A 요렇게 B라 볼게요. A 곱하기 2 요게 B인데 A 파트 4.5T를 만들려면 0.8T 아이보리를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0.4T 패턴을 한 개 겹치면 4.5T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 거고요. 0.1이 빠지는데 본드 붙이다 보면 두께가 맞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고 요게 7T짜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0.8T 아이보리를 8개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0.6T 블랙을 하나를 넣어서 7T를 만들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요수 2개 만들고 요거 1개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총 장수는 뭐 5개, 2개니까 10개, 11, 12개, 18개, 19개 총 요런 모양의 웹텍스를 19개를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여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뒤에 또 할 작업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렇게 4.5T 2개, 7T 하나 이렇게 붙여서 만들 거를 요렇게 두께 얇은 웹텍스를 적층해서 만들 건데 몇 장, 어떤 두께가 몇 장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좀 미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 거 쭉 개수별로 이렇게 잠시만요. 카메라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해서 노란 거 이렇게 쭉 만들었죠. 이렇게 다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이것도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검은 거 하나 필요하죠. 검은 거 하나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 한번 쉐어를 볼까요? 잠깐만 10, 12, 20, 21 하나, 둘, 셋, 넷, 다, 10,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맞네요. 21장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다 잘라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일이 많죠. 일이 많은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제품 똑같이 만들 때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면 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일일이 잘라서 준비하고 붙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조각들을 다 일단 재단했습니다. 일단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4.5, 4.5 두 개는 아이보리 5개, 그리고 패턴, 방한지 패턴 하나씩. 자, 그럼 아이보리 하나, 둘, 셋, 넷, 5개, 패턴 하나. 이렇게 해서 4.5 하나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 7mm는
0.8짜리 8개, 아이보리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0.6짜리 블랙이죠. 1개. 이렇게 해서 7mm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양쪽에 이렇게 4.5 만드는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7mm 만들 거는 지퍼 홈을 파줘야 되죠. 이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새 파츠를 본드로 만들어서 눌렀습니다. 요거는 LB를 한 0.6T 정도 본드로 만들었거든요. 요것도 쓰려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 파츠 만들어졌죠. 자, 일단 크기가 같은 거 큰 거 2개, 안에 들어갈 약간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마지막 계속 작업해 볼게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단차 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렇게 요 모양되는 라운드랑 직선 부분 매끄럽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게 사포로 조금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본드도 묻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재단할 때 조금 거칠게 재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포 거친 걸 이용해서 좀 다듬어 줄게요. 제대로 사이즈가 나왔는지는 요 사포 질 끝나고 모양 만든 후에 한번 만져 보겠습니다. 예, 요 다듬는 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이런 식으로 면 좀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요렇게 곡선 부분 매끈하게 다듬어 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갖고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인데, 작은 거는 7T 나오면 되죠. 7T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7T 조금 7.12T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쪽은 4.5T, 예, 4.5, 4.6T 이 정도 되네요. 만약 3개를 다 합치면은 16T가 돼야 되는데, 자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16 정도 나오네요. 자, 맞죠?
16. 예, 됐습니다. 이대로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사이즈 두께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외부 크기나 모양이 이렇게 같아야겠죠. 다른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양이 조금 잘 맞는 쪽을 선택해서 캡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7T짜리를 중간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지퍼 쇠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본드 칠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붙여볼게요. 최대한 양쪽의 모양이 맞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쇠 이빨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대한 정교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판 이걸 또 이렇게 붙일게요. 갑판 붙일 때는 외부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이 생기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홈이 생기게. 어차피 지금 한 번 더 붙이고 또 다시 사포질 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 붙는 동안 우리 남은 작업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만지면은 본드가 미끄럽네요. 우리 조금 굳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눌러 놓겠습니다. 됐고, 자, 우리가 또 만들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라운드 부분에 홈에 이렇게 끼워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퍼 라운드 돌 때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지퍼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쪽을 일부러 찌그러뜨렸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지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잡히게 하려면 이 부분에 요것을 끼워줘야 그렇게 둥글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요 사이, 여기 끼울 부분이니까 요게 7mm였죠. 우리는 일단 7mm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LB로 만들었습니다. 웹텍스로 만들면은 요게 웹텍스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요. 7mm. 그리고 두께는 한 0.56
5보다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붙이고 사포질로 두께를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LB로 만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신축성 있게 붙이기 좋게 구부러지기 좋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는 여기 라운드 부분 있죠. 어느 정도 채울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1 했을 때 이렇게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약간 크게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길이를 그렇게 해서 대충 한 1.5cm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3cm로 만들고 반을 자를게요. 네, 이렇게 조각 2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이걸 이렇게 끼울 겁니다. 나중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조각 2개, 이것은 LB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가 끝나고 다시 만들 때 제가 영상 다시 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코너에 들어갈 조각 2개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누르던 거 빼볼게요. 자, 이렇게 틀 3부분 합쳤습니다. 바깥쪽, 바깥쪽,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지퍼 이빨 들어가는 부분. 이제 코너에 요거 붙여야겠죠. 코너는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전체 붙이지 마시고 한 3분의 1보다 조금 크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 라운드보다 조금이라도 밑으로 들어가면은, 높이가 낮으면은 이렇게 코너 동그란 부분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운드랑 높이가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붙여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도 잘 굽지가 않거든요. LB로 아무리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이렇게 볼펜 같은 것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구부릴까요? 여기 좀 두꺼운 면이 있어 갖고 조금 몇 장 뜯어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웹텍스보다 LB를 썼는 이유가 이렇게 구부리고 작업하는데 조금이나마 신축성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지죠? 자,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한번 이빨 한번 끼워 볼까요? 일단 맞는지. 조금 올라온 것은 4% 나중에 쳐내면 되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게, 일단은 높게 작업해서 마지막에 갈아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서 위치에 맞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높게 하면 됩니다. 일단 본드를 붙일게요. 이렇게 쫙 맞추고 붙여보겠습니다. 위치 좀 생각해서 맞춘 대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도 이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높게, 낮지만 않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좀 묶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묶을 거리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끈 같은 거 활용해서 꼭 묶어서 고정 한번 할게요. 본드 마르는 동안. 이제 거의 틀 만드는 건 98%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를 때까지 위치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마르면 제가 다시 와서 마지막 작업 좀 해볼게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러면 이거 다 마르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 코너에 붙인 거 풀어서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듬어 볼게요. 예, 요런 식으로 요 테두리보다 조금 높게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보면 테두리보다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테두리하고 똑같이 좀 깎아내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조금 거칠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포 작업 할 거거든요. 테두리보다 안쪽으로만 안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사포로 가운데에 테두리보다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유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만 더 따듬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지만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딱 맞게 테두리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 틀이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정성껏 이렇게 만져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1차로 자, 이렇게 하면 틀이 완성됐습니다. 자, 요거 자체도 단단한데요. 현장에서는 요걸 최대한 오래 써야 되죠. 최대한 이걸 좀 영구적이진 않지만 망가지지 않게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경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요. 단단하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작업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는 이렇게 순간접착제 있죠. 순간접착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순간접착제가 종이랑 녹말 이런 거 나무랑 만나게 되면 아주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손에 묻지 않게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순간접착제 작업을 하시면 다 하고 말린 다음에 다시 또 사포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하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린 다음에 사포 작업 한 번 더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말리겠습니다. 말리는 건 밖에 나가서 말릴게요. 예, 이제 다 말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포로 면 정리 한번 하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순간접착제 이용해서 요거 사용하는데 내구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썼고요. 여기 순간접착제를 상당히 좀 많이 써야 되니까 막 눈도 따갑고 냄새도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만약에 요 틀을 만들어서 오래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순간접착제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방법 알고 계셨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 정리를 해줄게요. 아주 단단하게 되었네요.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패턴 전면하고 크기 똑같고요. 이렇게
지퍼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양쪽에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귀퉁이 부분 이런 식으로 귀퉁이 부분 이렇게 3분의 1 조금 더 되는 크기 정도. 대충 라운드가 여기 정도면은 지금 우리는 한 요 정도 채워줬죠. 요 정도 코너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퍼가 울지 않고 딱 붙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해서 요 단차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딱 맞게 만들어 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저는 LB를 적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붙이기 쉽게. 뭐 어떻게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형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죠. 이제 틀을 사용해서 지퍼를 한번 붙여 볼까요? 맞아요. 이거 준비해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준비물 가지고 와서 한번 붙여 볼게요. 여러분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일단은 요 틀을 우리가 원하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크기는 요 전면 패턴과 지금 약간 작은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높이만 약간 작게 만드시면 됩니다. 앞에 가로 세로 다 똑같습니다. 라운드 크기 똑같게 만들고요. 요 폭은 제가 이전에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폭을 넓이를 뽑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코너 부분 있죠. 코너 부분을 요렇게 메꿔 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보면 라운드에 한 3분의 1보다 좀 크게 절반 정도 크기로 라운드의 중앙에 맞춰 주시고, 높이는 요 겉부분과 똑같이, 중요할 것은 요 겉부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잘 됐죠. 그리고 요 라운드 부분은 저는 LB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부리기 신축성 좋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틀을 이용해서 지퍼 붙이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패턴이 어떻게 있냐면 안감, 겉감, 지퍼, 그 다음에 요거 날개 부분 있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지퍼 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풀어야겠네요. 뜯어서 쓰겠습니다. 어차피 또 새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준비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지퍼 틀 준비해 주시고, 지퍼 틀에 간단하게 안감이 잠시만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안감이 잠시만 붙을 수 있게 양면 테이프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안감이 잠시만 붙어 있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감 패턴을 붙이죠. 붙이는데 밑에 맞추지 마시고요. 요 위로 맞춰줍니다. 무조건 위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됐죠? 안감을 요 틀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지퍼를 풀리 넣지 마시고 붙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 동일하게 지퍼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셔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서 크기만 한번 맞춰 보시고요. 일단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자,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본드 칠을 합니다. 원래
본드 칠하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감에 지퍼가 붙을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본드 칠을 하게 되겠죠. 자, 안감에 지퍼가 붙을 수 있도록 본드 칠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 테이프가 본드 칠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됐죠. 그러면 이 지퍼를 중간을 잡아서 위치 잡고, 자, 잡았죠? 크기 한번 맞춰 보시고,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틀 따라 지퍼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모양 일정하게 나오게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게 나와야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도 이렇게 내려가고 모양이 일정하게 붙여줍니다. 네. 됐죠? 코너도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일정하게 붙여줍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여기 코너 부분은 자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주름 살려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코너 부분에 테이프가 없어서 모양이 안 잡히네요. 잠시만요. 테이프를 다 발라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너에 일단 본드가 다 들어간 걸로 되고요. 다시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간을 딱 맞추고 먼저 중간부터 접을 당겨 볼까요? 이렇게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코너는 놔두고 수직으로 내려와서 또 당겨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코너는 놔두고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지퍼 틀 사이를 맞춰서 내려오면서 맞춰서 감싸줍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송곳 같은 거 이용해서 주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 부분을 이렇게 보고 간격이 안 맞으면 맞아서 당겨서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바늘땀이 안 빠지는 가격 정도 되는가 잘 살피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됐으면 지퍼 풀리 붙여줄게요. 지퍼 풀리도 이빨 맞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일단 자, 요 붙어 있는 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지퍼 마무리 부분 부분 정리할게요. 이렇게 선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극감 넣기 전에 잠시만요. 2번 1번이 필요하네요. 1번 요 날개 있죠. 날개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냥 날개를 본드칠을 한 번 더 했다 생각하고 이제 해서 양쪽으로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항상 이래왔기 때문이죠. 지퍼. 이건 날개를 안에 먼저 넣었어야 되네요. 그죠? 지퍼 달기 전에. 역시나 구상한 대로 안 되는군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붙여가지고 하고, 자, 겉감을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틀을 뜯어내시면 제품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셨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됐죠. 이렇게 쭈그러진 부분 없이 이렇게 둥글게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건 요 날개 부분을 안감하고 지퍼 사이에 넣고 안감 넣고 날개 넣고 지퍼를 달아야 되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원래 여기 안에 달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왜 이걸 두 쪽으로 했느냐, 이렇게 두 개 달아서 나중에 이렇게 붙이게. 이해하셨나요? 두 개 달아서 나중에 이렇게 제공하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미싱으로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퍼 달기 전에 날개 먼저 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 돌이 소품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도 깔끔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지퍼 달면 코너 부분 둥글게 나오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요 날개 다는 거 빠뜨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안감, 그 다음에 지퍼 붙이기 전에 날개 달고 지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요거 보이는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안감이 겉감보다 밖으로 나와 있죠. 이러면 안 되고요. 붙일 때 최소한 겉감이 안감보다 한 1mm 정도 밖으로 나오게, 겉감이 밖으로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안감이 밖으로 나오면 모양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감을 겉감보다 한 1mm 정도 느낌적으로 좀 작게 만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거나 겉감이 이렇게 약간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예쁘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둥글게 완성됐고요. 이쪽 코너 둥글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완성된 제품, 요 날개 제가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틀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 이제 요거 끝났네요. 아이고,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컨디션 좀 괜찮아지면 제가 친구 카드 지갑, 카드만 4장 들어가는 지갑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거 만들면서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